네, 우리 오늘 지금 12월 30일 이렇게 마지막 주차 월요일인데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거기 덕호 국어 이거 네이버 여기에 오늘 자료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25년형으로 우리가 이제 7월, 8월부터 이렇게 학습한 내용 월요일 라이브로 우리 이렇게 월 라이브 7시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7, 8월 달에 한 거, 9, 10월, 그 다음 11월, 12월에 어떤 학습을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 이제 7, 8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하프 국어, 열문항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 10월 같은 경우는 세트형 있죠. 세트형에 우리 이제 어휘의 세 개의 문제가 완전히 그 고정 모양이죠. 문맥 의미,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시하는 거, 뭐 범주짓기라든지 혹은 이제 뭐 짧은 글 짓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형의 어휘 문제 이걸로 우리 어휘 연습을 한 게 9, 10월 라이브. 그다음에 지금 11월, 12월 라이브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논리 파트만 우리 논리의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문항은 전체 다 다뤘습니다. 원 파트, 투 파트로 나눠가지고 예시 1, 2차에서 다룬 논리를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초 작업. 기초 완전 정복을 했죠. 기초 완전 정복. 그런데 사실 이제 원 파트로 되어 있는 거 정원 3단 문법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먹어서 그렇지 기초가 아니라 그게 전부야. 그런데 사실 이제 투 파트 참거진류 이쪽이 조금 어렵죠. 2차에 1, 2차에 우리 1차는 좀 쉬웠어요. 오박콩 이거는 거의 규칙도 들어가지 않아서 쉬웠는데 2차에 병말듯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참거지 판별류. 그래서 지난 주차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덕콕 8주 완성 참거지 완전 정복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명제 얘기하고 함께 이렇게 문제 4개를 같이 풀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차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었냐면은 이런 이제 참거진유가 어떤 문제다. 그리고 자연어를 공식으로 만드는 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학습 자료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제가 어떤 작업을 여기에 이렇게 좀 해두었냐면은,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25년 1월부터 또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이제 4월 5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국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필요한 공부들이 어떤 건지 여기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이론이 좀 공부가 안 돼 있다.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과목들을 차근차근 끝내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하나씩 이렇게 좀 끝내가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 혹은 이제 5개의 과목을 함께 돌리는 이런 수험생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또 이제 1월부터 25년 1월에 새롭게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 이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들인지 또
예를 들어 이제 이 월요일 라이브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25년에도 계속 활용하고 싶으셔도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셔야지 플랜에 넣으실 거니까 오늘은 그 얘기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월수 오전에는 계속해서 이론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이론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 문제가 17개, 18개가 논리 문제 빼고 다 독해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르는 게 중요하니까 이전 24년형하고도 또 달라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도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숙지를 해야죠. 문법이라든지 또 논리 이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월수 오전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국어가 전체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아직 국어 이론이 좀 더 필요한 직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절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1월 과정으로 가장 강추를 드리는 그 과정이 어디냐면은, 이제 1월 과정뿐만 아니라 저는 11월, 12월에서부터 이제 단원별 문풀을 스텝 2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11월, 12월에 우리 압축 이론, 전 영역 압축 이론 있고 단원별 문풀 1 있고요. 이제 25년 이렇게 들어가서 스텝 3로 가가지고요. 실전 단원별 문풀. 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파이널 그 동영 모고만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계속해서 단원별로 필요한 그 약점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단원별 문풀과 파이널 봉투 모고가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3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머신처럼 움직이게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시험날 컨디션이 우리가 좋은 사람들 거의 없지.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최악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거든. 그날 막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어떠한 그런 악조건에서도 기계적으로 좀 움직여질 수 있게 난도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3단계로 문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탁탁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제 실질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이제 독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논리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동안도 논리 수업은 있었지만 우리가 월요일 라이브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뭐 이제 라이브 말고 본 수업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2월 과정 스텝 3로 이제 들어가서 실전 능력 기르고 약점 체크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조절법 특훈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9까지 전까지 이제 한 12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특훈 이제 들어갑니다. 특훈. 자, 그리고 3월에는 국가직 파이널 봉투 모고 하고요. 지금 스텝 5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 4월이 같이 좀 이렇게 3월달 3, 4월 계속해서 우리 이제 지방직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어지는 과정 스텝 5, 스텝 6, 스텝 7로 이렇게 가가지고 있고요. 여기 스텝 4에 3월달 국가직 파이널 여기 봉투 모고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표로 이렇게 좀 넣어드렸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독해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셨을 건데 이 독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좀 체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약간 수학 문제도 풀다가 안 풀면 잘 공식도 생각 안 나고 그러는 것처럼 독해는 좀 몸에 익혀야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과제도 이렇게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25년형으로 알맞은 그런 기출 문제, 그리고 동형 모고 이런 문제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또 위쪽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리 월요일 오후 라이브 7시에서는 하프 모고로 이제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까 열문항 하프 모고로 해가지고 문법, 어휘, 독해, 논리 이 4개의 과목을 10개의 하프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풀을 해보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문법도 어휘도 다 독해형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풀이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같이 이제 풀이를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발맞춰 가는 중요한 시간일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는 이렇게 문풀로는 월요일 7시 그리고 목요일 항상 이렇게 목요일 1시부터 오후 9시부터 1시. 그러니까 이틀을 이렇게 문풀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하고 함께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 달라진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5개 과목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갖게 해. 이제 수업만 들어서는 특히 국어만 놓고 보더라도 수업으로 처치가 안 돼요. 이게 처리가 안 돼. 왜냐면 논리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정도 안 되죠. 이것도 이론을 제외하고 다시 내가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문풀은 1시간 플러스 알파 1시간, 이 4시간 하루 만나고 플러스 알파 1시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 나머지 공부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 그리고 국어 이렇게 하루 이제 반나절 정도 되죠. 4시간 이거 확보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맞은 문제도 애매하게 맞은 거, 틀린 문제는 더 중요하게 여러분 걸로 잘 만들어 가시면서 내 스스로 좀 생각하는, 내 걸로 자꾸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봉투 모고에는 항상 데일리 자료가 좀 함께 나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모든 봉투 모고, 복모 과정에는 데일리 그런 특훈 자료 이게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반영이 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를 만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우리가 반년이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가, 우리가 20개 문제인데 매 주차마다 한 개씩만 제대로, 수업 시간마다 한 개씩만 제대로 내가 클리어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국어가 안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수업하고 실제 내가 혼자 푸는 게 또 다르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우선 국가직 시험을 우리가 같이 먼저 이제 보니까요. 이런 시간을 필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과정은 이렇게 또 시간 내 풀어가는, 이것도 이제 특훈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진짜 준비할 게 이제는 좀 다릅니다. 이런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던 거하고, 또 지금 이렇게 나는 이제 1월부터 맘먹고 국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정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어떤 자료를 드렸냐면은, 지금 자료 다운받아서 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 언어 지문을 좀 데려왔어요. 문법으로. 문제 되게 좋죠. 지금 중세문법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시험 범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이후로는 중세문법이 조금 약화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죠.
좀 한 문항으로 딱 자리를 차지한다기보다는 좀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답지에 좀 끼어들어서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전적으로 중세국어, 근대국어, 고전 문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비문학처럼 읽고 이거를 문맥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맥 이해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세 문법을 하나도 안 배우셨더라도 충분히 이걸 읽고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 인역처에서 5분 더 줬지만 그래서 25분이라고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5개 과목이 100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예시 1, 2차 문제 풀어보셔서 알잖아요. 이거를 제가 7월 처음 시작하면서도 한번 풀렸는데, 국어를 그래도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국어를 이제 쉬었다가,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이런 대학 가는 공부할 때까지 국어 공부지 뭐, 대학 때는 뭐 사실 그런 공부 잘 안 하니까, 이렇게 한 친구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지문을 읽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논리 문제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35분, 40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선 5분을 더 주기는 했어요. 자, 페이지도 1차는 4페이지, 2차 5페이지. 막 그 12월 마지막 주차 이렇게 부담 100배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움직여주자. 그리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것도 문제 풀어보시면 조금 이따 알겠지만 이거 중세 문법, 근대 문법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읽고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아마 그 이론 시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심으로 중세 문법을 일부 정도는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셨을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과정 중에 이렇게 문제와 함께 중세 문법을 조금씩 그리고 다룰 겁니다. 사실 이것저것 챙길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런 좀 문제를 우리가 계획지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거 말씀을 안 드렸네. 당연히 이 하프 모고도 진도별이죠.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완전히 진도별로 나가줘야 되지. 막 그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 좀 진도별로. 특히 이제 문법하고 논리 같은 경우 문법하고 논리는 문제가 많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제 가줘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가고 또 예측을 하죠.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특히 제가 여기 4번 문제 있죠. 오늘 4번 문제 같은 거 진짜 잘 풀어주셔야 돼. 이거 2010년대에 우리 공무원 국어에 나왔던 문제의 형태이고요. 사실 이제 수능형으로 우리가 더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여러 가지 거 다 물어보잖아. 막 그 품사도 되고 짧은 글 짓기도 되고 문장 성분도 물어보고 해서 지금 우선 문법 문제를 1, 2번은 지문에 관련된 거 그리고 3번과 4번은 지엽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풀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3번과 4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그 논리에 관한 거는 제가 중요한 또 이론을 지문으로 한번 좀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처럼 이렇게 독해를 연습하는 이 주제로 비문학 출제의 가능성도 높은 제재예요. 제가 지금 먼저 소개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와 진짜 문제를 잘 뽑아 오셨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오늘은 제가 좀 언어 지문하고 비문학 플러스 논리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찌됐든 이게 전체적으로 문법, 어휘 그리고 다 다룬 거잖아. 어휘 문제도 들어있고 문법, 어휘, 논리, 독해 4개 영역을 다 가져왔는데
10개 문제는 아니고 8개 문항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 좀 이렇게 뭐 설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은 아마 8개가 좀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도 좀 충분하게 이렇게 좀 드려야 되죠. 이제 문제 풀어보러 들어갈게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동안 제가 또 고민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논리 이거 공부를 하면서 11월, 12월에는 제가 그 독해 따로 공부하라고 플러스 OX 자료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 OX 자료는 계속해서 그 봉투형에 함께 나갈 겁니다. 굉장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특히 질문 항상 좀 남겨주시는 피스비님 있으세요. 근데 그거 답 잘못된 거 아니고 원래 우리 그 답지에 여기 이렇게 X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차 올려드린 거예요. 피스비님 지금 계세요? 피스비님 계시면 여기 9번 문제가 X로 되어 있어요. 이 OX 문제 되게 좋으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지문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고 또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해가지고 OX 자료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제공을 할 거예요. 자, 피스비님 계시면은 이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렇게 만나보도록 할게요.